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기 투자자라면 무조건 매수만 하고 존버하면 된다는, 어차피 10년 투자할 건데 뭐가 문제냐는 뻔한 말만 하지 않고 그때그때 부분익절과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제이비입니다. 요즘 참 많이 힘드시죠? 2년 전으로 돌아간 테슬라 주가와 함께 엄청난 조롱을 받는 테슬라 주주들, 다시 전저점을 깨러가는 애플, 그리고 바닥을 모르고 끊임없이 추락하는 나스닥 지수, 거기에 꺾일 줄 모르는 연준의 강력한 금리 인상 기조, 이젠 인플레 잡는 걸 넘어서 경기 침체와 최악의 경우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 거기에 그나마 비둘기파였던 연준 위원들마저도 매파로 돌아서는 걸 보며 이젠 정말로 시장에 찐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다들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연준은 금리 인하를 언제쯤 하는 걸까? 확실한 피봇의 움직임을 언제쯤 시장에 보여줄까?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하시잖아요. 이걸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투자에 참고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멘탈을 잡는 데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1994년 금리 인상 상황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올해 연준의 금리 인상 관련한 행보는 1994년 금리 인상 시기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1994년은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진행했지만 GDP의 하락도 생기지 않은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가운데 유일하게 완벽한 연착륙을 달성한 시기라고 지금까지도 칭송받고 있는데요. 네, 그럼 1994년 금리 인상 시기는 다른 금리 인상 시기와 무엇이 달랐을까 보자면요. 1994년부터 1995년 동안 이뤄진 금리 인상은 시장이 보기에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무질서하게 진행됐었습니다. 1994년 2월부터 1995년 2월까지 1년 동안 빅스텝이 3번 있었고요. 자이언트 스텝도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들어와서 하도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너무 많이 맞아서 그렇지 사실 이게 엄청난 수치의 인상폭인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94년 금리 인상기에는 예정에도 없었던 긴급회의까지 열어가면서 깜짝으로 25bp 추가 인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엔 연준이 이렇게 너무 급격하게 그리고 예측 불가하게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니까 채권 대학살이라고 부르면서 월가와 투자자들은 엄청난 비난을 쏟아냈었습니다. 지금 보면 파월과 연준 위원들이 수시로 본인들의 스탠스를 바꿔가며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증시를 가지고 놀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때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언제부터 금리 인하를 했나 하는 부분인데요. 당시엔 1년간 아주 빡세게 금리를 300bp 인상을 해버리고 1995년 7월부터 1996년 1월까지 기준금리를 25bp씩 3번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지금 연준이 막 온갖 센 발언들은 다 쏟아내고 거기에 이번에 점도표 찍히고 한 것 보면 마치 끝도 없이 금리 인상을 할 것처럼 지금 시장을 협박하고는 있지만 이건 단순히 기대 인플레를 낮추기 위한 협박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협박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협박들도 투자를 하면서 늘 염두는 해둬야 합니다. 왜냐면 결국 이게 뻥카든 뭐든 간에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요. 저 협박에 시장이 쫄아서 지금도 주가를 엄청 하락시키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추가로 우리가 94년 금리 인상 사이클을 중요하게 봐야 할 이유는요. 파월과 연준의 대표 매파인 제임스 블러드가 인터뷰에서 몇 차례 94년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해 언급을 해왔고 이때 당시에 금리 인상이 매우 탁월한 효과를 보였으며 지금도 이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발언들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 연준의 기조도 매우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 전 블러드 같은 경우엔 기준금리를 7%까지도 올려야 한다는 액션을 취하면서 시장을 협박하질 않나. 불과 몇 주 전 브루킹스 강연에선 비둘기적으로 말했던 파월이 이번 FOMC 때는 얼굴 싹 바꿔서 강한 말만 쏟아내질 않나. 아무튼 94년과 같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심어주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황이 똑같진 않지만 추후에도 94년의 기조를 연준이 쫓아간다고 봤을 때 내년 3월까지 기준금리 인상 후 금리 인상 상단을 더 이상 올리지 않고 계속 유지시키다가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또 예기치 못한 변수가 터져서 둔화되던 인플레가 갑자기 다시 튀어오른다거나 하면 예상했던 부분과 차이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요. 지금으로선 이렇게 보는 것이 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번에 점도표 너무 높게 찍혀져 있던 것은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점도표가 아예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시장이 이것에 영향을 받고 크게 하락을 했으니까요. 그런데요. 언제든지 소리 없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 이 점도표입니다. 이젠 시간이 좀 지나서 다들 잊으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연준 위원들은 작년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었을 때에도 점도표상에서 2023년까지는 기준금리 인상이 없다고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시고 조금은 마음 편하게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또 댓글 반응을 봤을 때 대다수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마 지난번 고점에서 부분익절을 많이 해두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도 몇 달 전부터 부분 매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영상을 많이 올렸어서 이런 저의 투자 스타일과는 맞지 않는 부분익절에 대해 안 좋은 관점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아마 다 구독 취소를 하고 떠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남은 구독자분들은 현금 확보도 잘 해두셨으니까요. 그 돈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 더
더 사서 기존보다 훨씬 더 수량 많이 늘리시고 혹시라도 추가 하락이 크게 더 안 온다면 뭐 그냥 기존에 남겨둔 물량만큼만 수익 먹는다고 생각하시면서 아주 느긋하고 편안하게 시장 상황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새롭게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비니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리차드 존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솔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변경섭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더 다양하게 넓혀드리고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인사이트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멤버십 전용 영상들을 올려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의 감사한 후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구독자분들의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 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